원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요. 위험군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에 대한 유병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당뇨병으로 상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인슐린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년에는 설탕 소비를 줄이는 운동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그때가 이미 50년이 넘은 일인데 그때부터도 음식 때문에 당뇨병이 계속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셨고, 지금은 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전 탓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유전 영향도 있죠. 유전 영향을 보통 이제 부모님이 당뇨병이시면 30% 정도의 유전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내 몸 안에 존재하더라도 이 유전자를 작동하도록 키는 스위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만 안 키면 당뇨병은 생기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습관의 유전이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식습관, 그 입맛을 자식들이 똑같이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맛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라면 이런 게 바로 문화적인 유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 문화적인 유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장님도 당뇨병을 극복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어떤 상태에서 걸리신 거예요? 제가 14년 전이니까요. 둘째가 돌이 되기 전에 생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당뇨병이 온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식생활 습관이었어요.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요만한 그 플라스틱 과개에 들어있는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통을 다 먹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면, 제가 또 백미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했는데 고슬고슬 기무르는 흰밥에 토화젓이 있으면 저는 그 선 자세에서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식습관이 안 좋았죠. 당뇨만 있었던 게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당뇨가 아니면 다른 진짜 무서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식습관과 질환의 관계를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깨닫고 있지만, 아마도 의료인이라 해도 저처럼 직접 알아보긴 전에는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일반인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질환에, 나쁜 식습관에 노출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막상 의사로서 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가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당뇨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눈앞이 깜깜했죠. 근데 초콜릿 한 통씩 드시면서도 안 걸릴 거라는 믿음도 있으셨나 봐요? 당뇨병이라는 걸 자체를 몰랐죠. 의사인데도요? 네, 당뇨병이 그 당시에도 음식 때문에 이거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만 들어왔던 거죠. 집안에 내력은 없었군요. 내력이 없었습니다. 저희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야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저만 당뇨였었습니다. 의사도 몰랐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창피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당뇨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거 내가 한의사인데 양방병원에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약을 들고 나왔잖아요. 약국 들고 들려가지고 막상 제 몸에 당뇨가 닫히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약은 제가 하루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먹고 나는 한의사니까 어떻게든 한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들 찾아다니고 또 문헌 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갈증이 심한 이런 증상, 그리고 소변 자주 보려고 하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증상들은 한약을 먹으면 나아져요. 근데 혈당 자체가 특이하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음식을 하나를 그냥 모르겠다, 그냥 배불리 먹어보자 해서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때문에 지금의 제 당뇨 치료 방법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 음식은 나중에 밝힐까요? 아, 시청자분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서 잠시 살 때 보니까 그들이 먹는 초콜릿 양, 네. 과자의 당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냥 식후에는 그들은 케이크를 놓고 먹어요. 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디가 더 지금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보시는지요? 당뇨병의 유병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초고도 비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더 당뇨가 많아야 되지 그렇죠.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췌장의 능력과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의 차이가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덩치 자체가 클 수 있는 건 췌장도 크기가 커야 되고요. 세포도 그 췌장하고 긴밀하게 명령을 잘 받는 세포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키도 커질 수 있고 몸집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인종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고도 비만이 되기 전에 이미 당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만 해도 당뇨에 걸렸다면 도시락을 따로, 밥솥도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먹었는데요. 지금은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나 당뇨예요 뭐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이건 약이 발달해서인지 의학이 발달해서인지 아니면 안전 불감증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14년 전에 제 모습을 되뇌어 보면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전 단계 당뇨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마음 놓고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 44%가 전 단계 당뇨입니다. 대단한 수치죠. 반에 가깝네요. 반에 가깝죠. 더 놀라운 수치는요. 65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는 50%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전 단계 당뇨에 있다라는 결과가 작년 논문이거든요. 전 단계 당뇨에 계신 분들의 5에서 10%는 향후 반드시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들 드시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된다. 안심할 수 없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당뇨 측정기 아니겠습니까? 종류도 많고 요즘 기계들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골라서 내 혈당 체크를 해봐야 될지. 기계가 굉장히 많죠. 크게는 외국산이 있고요. 국산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였고 당뇨 전문 한의원을 하는 신동진 원장은 국산을 사용합니다. 국산은요, 기계가 공짜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 시험지라고 해서 매번 혈액을 묻혀서 검사하는 스트립이 있잖아요. 요게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시험지가 외사는요, 한 500원까지도 갑니다. 한 개에. 500원 몇 달에 한 번 찌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뇨 환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50번씩 찌른 적이 있어요. 네, 먹고 5분마다 혈당 체크한 적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외국산은 기계도 한 10만 원 넘습니다. 비쌉니다. 국산 기계도 좋으니까 국산 저렴한 기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꼭 피를 찔러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겉으로 나오는 체액이나 밖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색상을 봐서 혈당을 측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 반드시 침습적인 측정 방법으로만 재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실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당뇨 기계가요. 기계마다 오차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다 정확하게 내가 피를 딱 뽑아서 3가지 기계를 다 틀면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또 10손가락마다 혈당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손가락을 2번 재도 혈당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시는 기계는 마이너스 플러스 10 정도의 오차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2, 3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수치다라고 느껴지시면 한 두 번 정도 더 재셔서 평균을 내셔서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한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시험지 이상일 수도 있고 기계 이상일 수도 있는데 바로 다시 다음에 쟀더니 바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오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혈당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뭐 신생아나 아이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들 이제 그런 생각 하실 텐데요. 2022년도 자료에 보면 1세 미만의 아이들도 당뇨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본격적으로 당뇨 인구가 소아에서 늘어나는 시기는 10살 전후예요. 그래서 10살 전후에는 반드시 측정하시는 게 필요한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병원에 아이 건강검진이나 뭐 이것 때문에 가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혈당 검사 같이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당뇨를 이긴 요리하는 한의사시잖아요. 얼마 만에 정상으로 돌아가셨는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법 음식 네. 이제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당뇨 전문 한의원을 이끄는 신동진이 되기까지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음식은 바로 닭백숙이었습니다. 닭백숙? 네. 채소 중에 찾아낸 닭백숙이요? 닭백숙을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네. 밥은 다 빼고 닭살과 국물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모르겠다, 나 이건 한번 먹고 그냥 내일 다시 하자 이런 생각에 먹었거든요. 그게 땡기셨어요? 땡겼죠. 고기를 평소 때 이렇게 양껏 못 저 드셨었어요? 원래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흰밥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먹었는데 혈당이 이게 올라가는 거 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거죠. 그것만 하셨어요, 그럼? 그것만 했어요. 진짜 그 운동도 안 끼가. 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중한 게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아. 선생님한테만 닭백숙이 맞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닭백숙이 좋은 건가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곡식 때문에 내 몸에 나쁜 증상들이 나타난 분들은 탄수화물 끊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닭도 중요하죠, 물론. 칼로리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단백질로 영양을 대체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거죠. 닭을 한 끼에 다 드셨어요? 한 마리를? 한 마리 다 먹었어요. 네. 그 한 끼에서 그걸 안 이유로 난 이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볼게. 고기랑 채소만 줘.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나요? 먹어야죠.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를 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조금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먹는 상황에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면서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음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동보다도 약보다도 중요한 게 음식이고, 음식 조절을 잘 하시면 약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당뇨병이라는 건요, 이게 까탈스럽지만 왜 말썽 부리지 않는 친구, 평생의 친구, 그런 친구처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는 음식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네요. 왜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당뇨병은요, 각종 혈관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있는데 그 안에 끈적끈적한 혈당이 높은 고혈당의 혈액이 지나갈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말초 혈관이라면 그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장 미세한 말초 혈관이 있는 곳이 먼저 망가지겠죠. 첫 피가 번째, 잘 안 통하는. 네, 망막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게 있고요. 실명에 이르는 당뇨 합병증이죠. 두 번째는 콩팥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이 두 곳이 미세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된 곳이고요. 콩팥이 망가져버리면 당뇨 환자분들은 드실 음식이 안 그래도 절반 정도로 주는데 거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콩팥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셔야 되고, 콩팥도 안 좋고 췌장도 안 좋다, 이런 환자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당뇨를 먼저. 아닙니다. 콩팥을 말려요. 아. 췌장은 망가져도 다행히 인슐린이 있습니다.
평생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췌장은 망가져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콩팥은 망가지면 장기적으로 생명에 더 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생 투석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빨리 생을 마감하시게 되거든요. 콩팥이 2개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 개 망가져도 실력 발휘를 못 하나요? 그렇습니다. 2개 같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합병증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대혈관 합병증이라는 게 있죠. 뇌혈관, 심장혈관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중풍, 생명이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것들은 대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주 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굉장히 두려운 그 합병증이 있죠. 족부절단, 발가락 상처 같은 거. 예,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물지 않을 뿐더러 상처가 패였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상처를 그냥 방치하다가 그 지경에 이르거든요.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무섭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심하셔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뇨 환자 이것만은 피해라. 첫 번째 수칙은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충분히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혈당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치유 과정이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기 직전에 혈당을 쟀더니 100이 나왔어요. 괜찮은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쟀더니 혈당이 130이 나왔어요. 이상하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잤을 뿐이고 내 혈당은 자기 전까지 떨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게 올라가냐 이거죠. 사람 몸은요, 혈당이 제일 낮게 유지가 되어야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모든 세포가 인슐린이 있어야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뇌세포는요, 주변에 포도당이 있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요. 인슐린의 명령 없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혈관 안에 많이 남아있으면 뇌는 계속 활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당연히 혈당은 떨어져야 됩니다. 혈당이 자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당뇨 환자라면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데 이 최저점이 내가 잠을 제일 깊이 잘 시간이었고 다시 튀어오르는 시점, 이때가 새벽 4시 전후입니다. 네,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빛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그 때가 맞습니다. 시간을 길게 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핸드폰 보면서 자고 네. 또 불도 미등 하나 켜놓고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적으로 좀 좋은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안 온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숙면을 하기 위한? 한의학에서는요, 잠을 자는 과정을 팔, 다리, 머리로 나가 있던 혈액이 내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봐요. 왜 활동하면 그쪽으로 당연히 혈액들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하죠. 예, 소화시킬 때 위로 혈액이 가는 것처럼 누워서 잠자는 상황에서는 팔다리 그리고 머리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때 낮에 가 있던 혈액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겠죠. 근데 그 오장육부 중에서 그 팔다리 머리의 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 아닙니다. 심장은 저장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곳이죠. 네. 어디에 모여 있을까? 이쪽에 뭐가 있죠? 뻘고 간? 그렇죠. 간에 들어가 있다고요? 간이 왜 혈액 덩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핏덩어리. 네. 그 이유가 간이 그 혈액들을 다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사이에 간이 혈액으로 충만해지고 밤사이에 해독약 자궁력 열심히 해서 다음날 아침에 팔다리 머리가 움직일 때 그쪽으로 깨끗한 피를 다시 가져가게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간이 튼튼해야 잠을 잘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불면증이라면 간 먼저 생각해 보실 것. 두 번째는 간도 튼튼하다. 그렇다면 머리에 혈액이 몰려 있는 거예요. 걱정이나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 맞습니다. 내 뇌세포가 계속 일을 하는데 잠이 잘 수가 없어요. 뇌세포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스스로 먹어요. 주변에 포도당만 있으면 뭐든지 일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혈당 조절을 좀 해야 잠이 잘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데 야식 드셨다? 잠이 잘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정말 잠이 안 와요. 말똥말똥해지고 그렇죠. 네. 정신이 맑아져요. 네. 허기감이 생길 정도로 음식을 굶고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드시면 허기감 없이 혈당 안 오르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혈액을 어떻게든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잘 잘 수 있는 방법이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발을 올려. 발을 올리면 머리로 혈액이 가잖아요. 발의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지 다 돼요. 저는 자기 발을 전에? 올리고 자는데 좀 다리 그러세요? 붓기 좀 빼라고. 그건 붓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네. 다리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 순환을 더 시키는 방법은 조격? 왜 말이야? 욕 같았습니다, 선생님.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욕하려고 했어요. 족까지밖에 안 한 거지. 조격을 조격. 자기 전에 얼마 전에 해야 될까요? 자기 전 1시간 전쯤에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신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면 뭐 특별한 지압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를 눌러주면 제일 좋을까요? 우선 머리 쪽에서는 내려가는 길목이 있죠. 혈액이 내려가야 되는 길목, 바로 목입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야 머리에 있는 혈액들이 잘 내려가겠죠. 네. 이 어깨 쪽과 머리 뒤쪽을 연결하는 승모근 있잖아요. 네. 그쪽이 많이 결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눌러주시면서 승모근이 붙어있는 후두부 딱 제일 튀어나온 곳 있죠? 네. 예, 그 아래 연 만져보시면 온폭 들어가면서 네. 시원한 자리 있죠? 네. 예, 이런 자리 풀어주시고 어깨 쪽 풀어주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이제 길을 뚫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 길로 통해서 저 멀리 보낼수록 더 유리하죠. 발 쪽을 눌러주시는 것. 어디든 좋습니다. 보통은 바깥쪽에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누르죠. 예. 바깥쪽에 뼈 하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덩어리 큰 근육이 있죠? 네. 예. 그 근육 눌러보면 그 사이 결들이 보여질 거예요. 네. 그쪽을 쭉 눌러주시는 거 좋고, 요새 요가 하시는 분들 폼롤러 네. 있으시나요? 예. 폼롤러 침대 위에 두시고 살살 좀 굴려주세요. 네,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이 또 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뭘 피해야 할까요? 당뇨인들이 피해야 할 것은요, 바로 식후 취침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도 보면 꼭 식사하신 다음에 잠이 너무 달가 봐요. 너무 달게 주무세요. 우리 엄마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밥만 먹으면 나 좀 자겠다고. 네. 그거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식후에 바로 주무시는 습관들은 당뇨인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일반인들도 내장 지방 쌓이는 일이죠. 맞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가장 올라가는 시기에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면 그 혈당들은 다 췌장 혼자서 췌장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고, 내 세포들은 그리고 혈관들은 건강을 잃게 되는 일들이죠. 예전에는 밥 먹고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산책을 하든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시간대가 중요하겠죠.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움직이는 곳이 내장이잖아요. 네. 위와 소화기관이니까 여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팔다리에 있던 혈액이 조금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바로 운동을 시작해버리면 소화가 잘 안 소화에 돼요. 필요한 혈액들이 부족해지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혈액량이 충분한 분들은 여기저기 다 잘 움직이지만, 그래서 식후에 운동하셔서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소화가 되신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식후 운동하시기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그럼 언제냐? 어떤 분들은 공복에 헬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이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공복이 낫냐, 식후가 낫냐? 당뇨 환자분들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뇨 환자분들은 공복에 운동하시다 보면 저혈당에 갑자기 그렇죠. 빠질 수가 쇼크 있어요. 오죠. 예, 쇼크가 있어서 식후 1시간째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때 전후로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5분만이라도. 예. 근데 꼭 이상하게 식후 한두 시간, 꼭 2시간 후가 가장 입이 궁금해요.
왜 혈당도 올라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 그러세요? 당뇨는 없으신 분이시죠? 네. 당뇨가 없다면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음식을 드셨는데 정상인이라면요. 음식이 위에 닿고 5분이 딱 지나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가 됩니다. 이게 소장을 통해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됐는데도 5분 만에 분비가 돼요. 미리 분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정상인들은 그때 나오는 인슐린 양이 약간 과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화가 직접 되기 시작했는데 올라갔다가 시작 지점이 여긴데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확 떨어질 때가 2시간째시겠죠. 선생님께서 느끼는 갑자기 뭔가 땡기시는 그 시간. 그래서 저는 혈당이 제일 높을 텐데 이거 뭐 네.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신혜라 씨도 그런 말을 하길래 그렇군요. 저런 사람이 많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혈당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저점을 뚫고 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참 바쁘신 분들은 꼭 끝나고 식사하시는 게 그게 한 끼라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러고 나서 늦게 안 또 네. 이런 그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에겐 어떻게 좀 지혜롭게 좀 영양분도 섭취하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취침 전에 뭔가를 정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중간에 간식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방식으로라도 미리 취침 전 4시간에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셔야지 뭐 그래도. 예, 어떻게든 유동식으로라도 갈아서 음식을 준비하셔서 드시는 수밖에 없고요. 좀 환자식으로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영양분 골고루 있는 거 그거라도 꼭꼭 드시고 정말 먹자마자 주무시는 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어떤 걸까요? 피해야 할 거. 당뇨 환자분들이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 스트레스입니다. 다 피하고 싶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짜 못 피하시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저의 처방전이 갖고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그러세요? 받았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러 간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빨리빨리 털려고 아니면 누가 한 명 잡아가지고 화풀이를 한다든가 뭐 네, 이런데 네.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만의 비법을 갖고 계시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입니다. 근데 나도 노래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선 스트레스라는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풀 수도 없는 일들이기 네. 때문에 네. 화만 나고 그렇죠. 걱정만 생기는 네. 거죠. 이 생각이 이렇게 끄집어 내버리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모든 스트레스 상황은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혈당을 쭉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혈압도 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같이 네. 올라가죠. 예. 밤에 자다가 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놨을까?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밤에 잠에서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 부정적인 작용도 하는데 원래는 긍정적인 작용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작용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업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 밭에서 밭 갈고 모 심고 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예요. 네. 산길을 가다가 범을 만났다든지 네.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왔다든가. 네. 그 상황에서는 인체는 큰 힘을 내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죠. 큰 힘을 내려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이미 혈액 안에 잔뜩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확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하라고 나오는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순간에 힘이 쏟아지게. 그렇죠.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슈퍼 엄마야. 그렇죠. 맞아요. 이 차를 들어가지고 애를 구하고.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힘이 나오는 원리도 바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동력인 거예요. 위급 상황에서는 진짜 필요한 호르몬.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 드시죠?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 싸매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어. 아니면 싸매고 들어 누웠죠. 그쵸.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옛날 생각하면서 뿜어낸 그 포도당들이 그냥 내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 혼자서 혼자 바빠. 바빠요.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혹사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하라는 건데 주부들도 막 빨래하고 그 노동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운동과 노동은 확실히 다른가 봐요. 완전 다르죠. 예, 빨래 하시면서 즐겁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어? 그건 빨래하면서 뭐 이놈의 네. 자식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계속 내 머리에 있잖아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노래하면서. 그렇죠. 노래가 절로 나온다. 그건 운동이에요. 아하. 네, 내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이기도 하고. 근데 막 스팀 나오면서 뭔가를 하시면 그건 운동이 안 되죠. 네, 운동으로 소모될 포도당이 계속 보충되고 있거든요. 혈관 안으로.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요.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집 안에서라도. 제일 좋은 건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장 터벅터벅 걷거든요. 근데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음악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걷다 보면 아무 생각 안 드는 순간이 와요. 그 연습하셔야 돼요. 무아지경. 무아지경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정치도 가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기억도 나면서 중화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세금을 뿌려가면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는군요. 나는 돈을 왜 네. 갖다 쓰나 했어요. 멍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능력입니다. 아하. 네, 내 머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스트레스 해독 방법이죠.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뇨 걸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운동하신다고 막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을 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운동은 필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야 할 수치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에 닥쳐올 예견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뇨 환자분이라면 잃는 것밖에 없겠죠. 눈을 잃고 팔다리를 잃고 콩팥을 잃고 심장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 네, 당뇨 환자분들이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렸고요.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처방전을 받아들게 되겠죠. 네. 근데 당뇨약이면 뭐 다 똑같나? 아니에요. 당뇨약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습니다. 그 급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시겠죠. 처방전의 무게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인슐린까지 간다는 거고요. 정상인들이 이렇게 못 지키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는 피곤한 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제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실 수가 없고요. 네. 그 이후에 각종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뭐든지 하나씩 생기겠죠. 아하. 당뇨가 될 수 있고 고지혈증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될 수 있고 네. 비만이 될 수 있고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자연적으로 다 따라옵니다.